이번 영상물에서는 조현병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의 정신병리에 관해 살펴보면 조현병의 정신병입니다. 조현병은 사고, 정서, 감정, 행동, 대인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손상시키는 장애입니다. 초기에는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며 원색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 반응을 나타내지만 만성화된 이후에는 정서적으로 황폐화되고 감정 반응이 고갈됩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위욕이나 흥미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적인 접촉도 전폐하고 비현실적인 공상세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맥케너는 조현병의 1차적인 장애가 정동, 사고 및 대인관계의 문제이며 그 외 환청이나 망상 등의 행동은 1차적인 장애에 수반되는 2차적인 문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조현병의 1차적인 장애에서 정동장애란 주관적인 정서 행동이 감소되며 위축되는 장애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결여되어 있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합니다. 사고장애는 자신의 생각을 일상적인 논리와 현실의 규칙에 따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입니다. 연상의 이완, 지리멸렬한 생각, 탈선적인 연상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장애는 자발성, 주도성, 동기가 결여되어 있어 일상에 대한 의욕이 결여되어 있고 무관심하고 무감동한 형태를 보입니다. 일관성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고 부적응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장애를 보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시작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동시에 좋음과 나쁨이 상충하는 양면적인 감정 상태를 지닙니다. 2차적인 증상에서 정체감 장애는 다른 사람과 공생적인 연합 속에서 융합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조현병 환자의 이존 장애는 자신을 돌볼 수 없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지만 타인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 환자는 다루기 어려운 적대감과 분노 감정을 품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공생과 개별화 갈등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장애는 인지기능 양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 형성 능력 장애입니다. 이는 과도하게 구체화된 사고나 과도하게 포괄적인 사고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사고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적절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의 맥락을 변화시키며 부적절한 영상을 억제하는 데 곤란을 겪습니다. 이는 자극의 과포괄성, 특이한 사고, 연상의 이완, 과도하게 정교화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추론입니다. 추론에서는 과잉 일반화 사고, 결합적 사고, 자폐적 논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정서의 조절이 어렵고 마지막으로 현실 검증력이 떨어집니다. 델타 인덱스는 심각도 수준에 따라 사고장애를 분류한 것입니다. 사고장애 지표로는 먼저 가장 경미한 수준인 0.25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부적절한 거리, 모호한 반응, 유별난 반응, 단어 찾기 곤란, 클랭스, 고속증, 관계 반응, 부조화 조합이 나타납니다. 다음 수준인 0.25와 0.5의 중간 수준에서는 특이한 상징이 나타납니다. 다음 수준인 0.5 수준에서는 기괴한 반응, 혼동, 이완된 반응, 작화적 조합 반응이 나타납니다. 0.75 수준에서는 유동성, 불합리하고 작화적인 반응, 자폐적 사고가 나타나고 가장 심한 1.0 수준에서는 오염, 지리멸렬, 신조어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고장애인 경우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이후에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이 유용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29세 박은정님입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부터 어머니에게 머리가 이상해 꼭 돌아버릴 것만 같아 정신과 병원에 가봐야 할까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박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한 얼굴로 텅 빈 벽 한 곳을 희죽희죽 웃으며 응시하거나 사소한 일로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때로는 식구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등 감정 표출이 주변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심해지자 박 씨의 부모도 심각성을 깨닫고 박 씨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고 병원에서는 박 씨에게 전기충격요법을 권유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이에 반발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켰습니다.
박 씨는 검사 수행 도중에도 계속해서 환청이나 환시에 반응하고 현실과 환각을 구별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검사 과제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검사 도중 성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MMPI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라고도 불리는데 박 씨는 검사 재검사 지수에서 14점, 부주의 지수에서 7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무성의하거나 일관성 없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CT는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박 씨는 문장 완성 검사에서 주어진 자극과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BDI는 우울증 검사입니다. 박 씨의 BDI 점수는 31점이었으나 1, 2, 3, 4위 순서로 반복 응답하여 이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HTP 검사는 집, 나무, 사람 검사입니다. 박 씨가 그린 나무는 위인화되어 있고 집 역시 고인돌과 버섯이 혼합된 기괴한 그림입니다. HTP를 통해 박 씨가 현재 심한 현실감 상실과 현실 검증력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시아 검사는 10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하게 하는 검사입니다. 박 씨의 로시아 검사에서는 지각적 유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박 씨가 실제로 주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각의 정확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현실 검증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 씨는 카드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또 다른 특징은 연상의 흐름이 종종 질이 멸렬해진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사고의 논리적인 연결이 와해되어 있고 주어진 과제와도 현실적인 관련을 맺지 못합니다. 박 씨는 2번과 8번 카드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사고장애가 매우 심하여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심리치료가 부적합하므로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이후에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이 유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성환 씨는 31세 남성으로 조현병 환자입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별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방문을 닫고 들어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괴기소설을 보며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달래려고 하면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내 뱃속에는 서양 귀신 미미가 살고 있다. 미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증상이 심해지자 참다 못한 가족들은 김 씨가 23세가 되던 해에 강제로 수갑을 채워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이전보다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27세 경우에는 행동장애 문제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미미에 대한 환청과 망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입원 중에 심리검사를 실시했을 때 김 씨는 용지를 찢어버리고 검사를 거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MMPI와 BDI 검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김 씨가 정신과적 증상을 강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별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우울증 검사 지수는 0점입니다. 이는 심한 부인 방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SCT에서 김 씨는 피상적으로 응답하거나 막연한 긍정적인 진술을 적었습니다. HTP 검사에서 김 씨는 그림을 아주 작게 그렸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하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엑스너 종합체계의 핵심 변인을 조건으로 만족시키는 첫 번째 항목은 조현병 지수입니다. 조현병 지수에 의해 군집 순서가 관념화, 중재, 처리, 통제, 정서, 자기지각, 대인지각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른 인지과정에 역점을 두게 되는 것은 김 씨에게 적합한 분석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인지적 특성입니다. 김 씨는 관념화 부분에서 7개의 M 반응이 가장 주목됩니다. M은 인간운동 반응입니다. 이는 정상 성인의 경우 평균 2에서 3개 정도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7개를 보인 김 씨는 내면의 공상이 활발하고 이에 몰입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7개의 M 반응이 모두 마이너스 반응이라는 사실은 김 씨가 대인지각에서 상당히 왜곡되고 공감적 관계 형성 능력이 결여되었음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서적 특징입니다. 정서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비위 불균형입니다. 이는 정서적 사항에 대한 심한 불편감과 혐오, 이에 대한 회피를 뜻합니다. FC 반응은 색채 반응으로 김 씨는 2번과 8번 카드를 보고 얼굴이 빨간 도깨비, 빨간 곰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김 씨의 FC 반응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과 정서 및 행동의 충동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타인지각 및 자기지각입니다. 김 씨는 공격적 움직임인 AG 지수가 많이 나오고 협조적 움직임인 COP 지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제와 스트레스 내성입니다. 평범한 부분을 나타내는 D지표와 적응된 차이 점수를 나타내는 ADJD 지표 모두 2점으로 양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 씨가 매우 경직되고 변화에 요지부동인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과 해석의 틀을 바꾸거나 대안적이거나 새로운 해석 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로샤 검사에서 형태는 현실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 혹은 통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로샤 프로토콜 중에 F 반응이 있다는 것은 갈등과 연관된 정서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양질의 F 반응은 지적 통제 능력을 반영합니다. 형태질이 양호한 F 반응은 상황에 정서적으로 말려들지 않고 인지적인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F 반응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른 변인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F 반응은 자아 강도의 지표입니다. 양질의 F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자극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자아 강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F 반응은 현실 검증력의 지표입니다. 외적 현실에 대한 검증 능력이 손상되었을 때는 지각적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F 반응을 통해 반영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지적 통제력의 결함이나 현실 검증력의 장애는 F 반응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첫 번째, 내적 요구의 압력이 압도적일 때 F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충동의 표현과 발산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지각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을 구성해낼 수 있는 연상의 자원이 빈약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실 검증력의 장애가 있을 경우 현실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과정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정기 씨는 두 자녀와 아내, 어머니와 함께 살던 45세 남성으로 20대 초반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발병은 대학교 2학년 때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한다,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 같다, 와 같은 피해의식과 관계망상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2달간 정신과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이후에 증상이 악화와 경감을 반복하며 외래와 입원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 씨는 명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과민성과 의심, 적개심 등은 크게 변화가 없어 직장과 가정생활 모두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와 어머니는 심한 논쟁을 벌이고 다투게 됩니다. 이 씨는 어머니의 온몸을 난도질해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를 강하게 원망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 약 4년간 복역하였으며 주변 사람들과 빈번하게 싸우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씨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부인하기 시작했으며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망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씨는 치료감호소 기간이 종료된 후 서울의 한 정신과에 입원했음에도 여전히 심한 관계 망상, 피해 망상, 과대 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상황에서 이 씨는 긴장되고 초조해 보였고 검사에 대해 평가절하하거나 검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MMPI에서 K 척도가 70점 이상으로 상승하고 임상 척도가 정상 범위에 있어 이 씨가 부인 방어를 과도하게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기보고 검사 전반에서 내적, 외적, 현실에 대한 정신병적 부인 방어가 특징적인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사적 검사에서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적응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과도하게 관념 활동에 몰두하는 반응 패턴을 보여 망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씨의 로샤 반응에서 외부 현실을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에 심한 장애를 보였습니다. 논리적인 연결이 와해되어 있고 자폐적인 논리에 의해 현실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있어 현실 검증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김하자 씨는 두 딸을 둔 45세의 주부로 교회 신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 수공예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약 3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열성과 집착을 보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는 기도 생활을 100일간 지속하기도 하였으며 슈퍼마켓은 아예 문을 닫거나 딸들에게 맡겨놓은 채 하루 종일 교회에 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 것은 2년 전 봄 무렵으로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천장을 보고 왔다 등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누군가 독을 넣었을 거라고 밥상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신경질을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남편이 김 씨를 정신과에 데려가 진찰받게 하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남편이 독약을 먹이려고 한다며 의심을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많은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통해 다 고칠 수 있고 식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안 살림과 슈퍼마켓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밤낮으로 교회에 가거나 성경에 몰두해 지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멍한 표정으로 웃고 있거나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며 이유 없이 웃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회피적인 검사 태도를 보이며 경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MMPI 결과는 김 씨가 현재 경직된 부인 방어를 구사하며 보편적인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성격을 지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 반응에서도 실제와 상반되게 지나치고 긍정적이며 과대망상적인 내용을 부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토사법 검사에서 자아 강도의 심한 약화를 보이기도 했고 현실적 통제력의 손상과 가정 불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현실 적응의 곤란, 현실 대처 수단의 부족, 대인관계의 부적응이 나타났습니다. 무의미 반응에서 김 씨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고 연상의 흐름이 잡혀지지 않는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각 과정에서 심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지각하기 어려운 상태를 보였습니다. 환청에 대한 인지이론 및 치료에 관해 살펴보면 환청이란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각으로 느껴지는 감각 경험입니다. 조현병 환자에게 환청의 경험 빈도는 60%까지 이르는 높은 비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모리스는 환청을 경험하는 피험자들의 단어 연상 검사에서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기인하는 오류를 나타냈다고 보고했습니다. 환청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의식이나 자기 초점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환청에 대한 대안적 설명은 각 환자의 개별적인 경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안적 해석을 그 믿음의 공에서 100%의 주관적 확률상에서 평가하며 변화의 추이를 관찰해야 합니다. 환청을 듣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심리적 현상입니다. 환청이 정상적인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가진 환자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모호한 신체 감각이나 느낌과 감정을 환청의 해석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적 해석과 근거 수집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자가 가진 신념의 오류와 모순을 다뤄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환청에 대한 믿음을 고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과정은 환자를 치료에 몰입시키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며 특정한 증상의 기능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환청과 관련된 믿음의 내용을 직접 다루는 것은 환청의 강력한 힘이나 지배력 혹은 통제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증거에 대한 과거 해석은 과거의 사건을 탐색하여 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속성 기법은 0점에서 100점의 연속선을 긋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영속성 기법으로 이루어진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자료 기록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자기 도식의 정보만 수집하고 긍정적인 자기 정보를 무시해왔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